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퇴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부장, 임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족을 위해 한평생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 자리가 없어진 기분이 드는 거죠.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명함 한 장 없는 내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꽤 받았고요. 근데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60세 퇴직자의 말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 자녀의 취업 지원, 고정적인 지출 게다가 기대했던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마저 무너질 줄은 몰랐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한 남성의 몰락을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어떤 점을 준비 못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파산 위기에 놓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 김 부장님, 은퇴 후 1년 만에 전세 사기까지. 서울 강남의 모 대기업에서 34년을 근무한 김 부장님 60세. 그는 회식 자리에서 늘 말했습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은퇴하면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실제로도 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사내복지로 연금도 꾸준히 나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큰딸의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이 나갔고 두 번째 딸의 유학 자금으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자금으로 전세를 옮겼는데 하필이면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 통째로 날아갔고 아내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확인도 안 하고 전세를 들어갔냐고 가족들은 원망했고 그는 점점 위축되어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보다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잃은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례 2. 퇴직하고 창업한 59세 이 과장. 카페는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 두 번째 이야기는 식품 대기업 과장으로 35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 59세의 사례입니다. 퇴직하면 카페 하나 차려야지. 내 손으로 커피 뽑아주는 게 꿈이었어.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씨는 퇴직 후 퇴직금 중 1억 원을 털어 서울 근교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감성만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상권 분석도 타겟 고객층도 고려하지 않았고 SNS 홍보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만에 폐업. 이혼은 그 뒤였습니다. 당신이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잖아. 가족이랑 상의도 안 하고. 아내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퇴직 후 창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가족까지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연봉 1억 받던 61세 임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마지막은 한 금융회사 임원으로 은퇴한 61세 박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평생 엘리트였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나 같은 60대는 안 뽑더라고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박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벌어야 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회의실에서 회장님이랑 회의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서 주민들한테 눈치 봐요. 물론 지금은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퇴직 직후의 충격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기대했고 2. 재정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3.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관계까지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를 실제로 계산해보자. 막연히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현실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상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해요. 둘째, 가족과 진짜로 대화하자. 많은 가장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결정하고 가족에게는 결과만 통보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도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은퇴 후의 계획은 공동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자.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일거리든 유튜브든 자격증 하나든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완전히 멈춘 삶은 위기를 부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면 쉬고 싶다는 말 참 공감됩니다. 하지만 쉬고 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 말이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한 김 부장님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낙관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을 마주보고 당신만의 은퇴 플랜을 다시 써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몰락, 남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 직후 찾아온 경제적 붕괴와 가족 해체의 충격.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60세 전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부장급 이상의 직장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은퇴를 맞이하지만 그 이후 삶은 결코 안정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은퇴 직후 파산 상태에 빠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닌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파산이 발생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 1. 막연한 낙관연금과 퇴직금이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또는 기업연금이 있으니 생활비는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첫째, 자녀 결혼이나 유학, 주택 마련 등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둘째, 기존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과 비슷한 지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정 지출 보험, 대출, 경조사비 외에도 의료비, 노후 주거비 등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전, 최소 3년치의 가계 지출 흐름을 분석하고 은퇴 후 예상 지출표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평균치가 아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2. 감정적 결정 창업이나 투자, 가족 지원을 계획 없이 진행. 은퇴 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창업이나 재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준비나 시장 조사 없이 감정적 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가 이 정도 경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 치명적 결과를 낳습니다. 사례. 퇴직 직후 커피숍 창업에 나섰던 59세 이모 씨는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상권 분석 부족과 온라인 마케팅 지식 부족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도 심화돼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 사업은 생계수단이 아닌 검증된 취미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금 투입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관련 경험을 쌓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소득 없는 장기전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은퇴 후 기대했던 재취업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을 선호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연령 퇴직자들이 경비직, 택배, 청소 등의 일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지만 신체적 부담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장기적인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례. 금융권 임원으로 퇴직한 박모 씨 61세는 구직 활동에 실패한 끝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월급이 줄어든 건 괜찮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액 수익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운영, 자격증 기반 파트타임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노무 상담 등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된 유급활동,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2차 직업을 은퇴 전에 만들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하라. 한 달 200이면 된다는 식의 추상적인 목표는 위험합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여가비 등 항목별로 나눠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하세요. 가계부를 꾸준히 써온 사람이라면 예상치가 매우 정확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후 계획을 공동 설계하라. 가장 큰 갈등은 소통 부재에서 옵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은퇴 설계는 가족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아내, 자녀와 함께 목표, 우선순위, 지출 방향을 조율해야 균형 있는 노후가 가능합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소득 흐름이 중요하다. 5억이 있어도 매달 0원이면 심리적 불안이 큽니다. 반대로 자산이 적어도 매달 30만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액이지만 끊기지 않는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답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고 소통하고 실행하세요. 은퇴 후에도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